내려갔을 때 당시에 어떤 분위기나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? 네, 내려갔을 때 상황은 일단 그날 내려가겠다라고 날짜를 미리 오픈을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미리 가 있으셨어요. 그래서 뭐 가까운 근처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정말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내려간다고 사진을 올리고 나서부터 내려갈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었습니다. 특히 어떤 분들은 고속도로에서 저를 봤다고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,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카라반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한 몇 시간째 거기 주차를 하셔서 저를 기다렸던 그런 고마운 분들도 계시고, 어쨌든 거기 계셨던 분들은 다 고마우신 분이었죠. 그런 분들과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, 제가 한 10시 정도 내려갔거든요. 근데 그날 또 날씨가 좀 추웠어요. 일단은 처음에는 그 주차장이나 골목에 굉장히 많은 차들이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거 어떡하지? 아, 굉장히 어색하고 막 창피하고, 왜냐면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면서 이제 뭐랄까 처음 보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창피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주차를 하게 됩니다. 딱 내렸을 때 많은 응원을 해주셨어요. 정말 저한테 감사하다라는 분들도 있고, 제가 그렇게 뭐 큰일은 한 건 아닌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상황실을 지원을 해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진짜 많은 칭찬과 많은 인사를 하고, 그리고 또 주변에 진짜 많은 지원품들이 있었어요. 뭐 커피부터 물, 그 다음에 치킨. 어떤 시간대에는 오토바이 한 4대가 배달하시는 분들이 4분이 한꺼번에 와서 구경하실 정도로 계속적으로 지원 물품이 왔습니다. 아직도 기억나는데 한 학생이 직접 배즙을 자기가 만든 건 아니지만 배즙을 만든 걸 갖고 와서 주고 가기도 했어요.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죠. 예. 일단은 그렇게 회원님들과 첫 조우를 했고요.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회원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자기 신이 화순 집주인의 당사자다.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. 저는 당연히 보배드림 회원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주인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미안하다, 사과를 하겠다. 사실 뭐 저희한테 사과할 건 아니죠. 예, 그 피해자분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, 저희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그 가해자, 피해자분한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전해 주셨죠. 사실은 이 화순 집주인분이 보배드림에 사과글을 2번 정도 올렸어요. 그리고 뭐 근데 진전성 있는 사과글이 아니었습니다.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오히려 뭐가 잘못됐냐 아들이 올리기도 했고, 그래서 더 공분을 사긴 했는데, 어쨌든 저희가 간 이유는 저희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냥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걸 표현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그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보니 굉장히 뭐 사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들어가시고 저희는 이왕 모인 김에 저희끼리 모여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다. 그리고 또 많은 물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먹어야 되니까 뭐 마시기도 하고, 그 날씨가 워낙 추워서, 그리고 또 카라반 내부를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내부 구경을 하고 그렇게 즐겁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. 분위기는 정말 질서가 확실히 잡힌 굉장히 모범적인 전 모임으로 기억을 했어요. 다만 보배 회원분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시끄럽게 튜닝한 차 2대가 지나가긴 했습니다. 네. 이 골목에서 기껏 방방거릴 이유가 없는데 그게 가장 시끄러운 외적으로 일이었고요.
얘기를 막 한참 하고 있는데 한 10분쯤 지났으려나? 뭐 정확히 시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갑자기 이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인 와이프분과 남편분이 오셔서 제 카라반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. 어, 죄송합니다. 이렇게 뭐 사과를 하는데 일단 와이프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분들 가지를 이 사람도 안 간다.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우리가 산다. 대충 뭐 그렇게 이제 계속 큰 소리로 이제 고함을 치셔서 일단은 카라반 주변에 모여있던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쑥 빠졌습니다. 그 저 외부에. 왜냐면 두 분이 그 맨바닥에서 무릎을 이렇게 꿇고 사과를 하는데 그게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저도 진짜 처음에는 이렇게 저도 뒤로 갔어요. 뒤에서 있다가 계속 이제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갔죠. 가서 저도 무릎을 꿇고 그만하시고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저희한테 사과할 필요가 없다. 그냥 그 피해자분하고 잘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고 이제 좀 진정하시라고 해서 집으로 돌려보냈죠. 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. 거기 주변에 이제 원래 사시는 주민들이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또 뭐 시끄럽게 굴어서 뭐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릴 정도로 굉장히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, 화순 거기에 사시는 두 명의 주민분께서 오셨어요. 한 분은 고무신을 신고 오셨는데 조선 나이키라는 그런 이제 뭐 네임을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분은 보배 회원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분이 술을 드시다 이제 실시간 방송을 보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. 한 분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 짬뽕을 사주시겠다. 그걸 먹으러 가자. 근데 이제 솔직히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갈 수도 없었고 마음만 받겠다. 끝내 그분이 5만 원을 주고 가셨어요. 이걸로 기름값이라도 하라. 다시 한번 그분께 또 감사드립니다. 제가 기름값 잘 썼습니다. 그 조선 나이키라는 분은 정말 되게 많이 웃기셨어요. 이게 되게 분위기가 조용한 분위기에서 그분이 말씀을 하는데 좀 그분 때문에 좀 즐거웠습니다. 그렇게 그때가 가장 조금 뭐 웃음 때문에 조금 이제 시끄러웠다고 해야 되나? 예, 그 정도? 어쨌든 그분이 가시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시끄럽기 시작하더라고요. 막 내가 사과하러 나가야 돼. 막 이러면서 굉장히 큰 고함을 지르는 여성분의 목소리와 그걸 말리는 남편분의 목소리 그리고 뭐 쿵쾅 소리나 뭐 이런 뭘 그런 소리들이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들리기 시작했는데 계속 막 이렇게 나오셔서 뭐 막 울부짖으면서 뭐 사과를 하시겠다 그리고 또 말리고 막 일단 되게 정신없는 그런 상황에서 되게 좀 불편하잖아요. 왜냐면 계속 고함을 지르시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119가 오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119가 오게 됐을 때 혹시 이분이 자해를 하지 않았을까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. 막 손목손목 얘기하시길래 너무 걱정이 되고 사실 좀 그 당시에는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. 왜냐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으나 누군가 다치거나 아니면 무슨 큰일이 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119에 실려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동영상을 본 또 이제 피해자분께서 이제 그만하라 이쯤이면 됐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뭐 원래는 한 이틀 정도 더 있으려고 했는데 마무리를 하게 됐죠. 그래서 저는 그날 다시 판교로 오게 됩니다.